다음 주제는 희망을 모아 지켜내는 보통의 하루입니다. 네,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께서 희망을 모아 지켜내는 보통의 하루를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입니다. 네. 앞서 김준호 선생님께서 적십자의 역사를 자세히 얘기해 주셨어요. 네. 정말 자세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같은 큰 시련을 겪었을 때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을 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구호 현장에서 경험한 잊지 못할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산불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것도 다녀오셨을까요? 지난 산불이 3월 21일 날 일어났죠. 그 이후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바쁘지만은 계속 다녀왔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법으로 정해진 재난관리 책임기관이고 구호지원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의료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집으로 돌아가거나 임시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 네.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식사나 쉼터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이 또 수습된 이후에도 이재민들을 일생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구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산불 때에도 우리 봉사원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4,300명이 투입돼 가지고 현장에서 11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네. 그리고 옷과 이불, 생활 필품 등을 구호물자를 12만 점을 지원했습니다. 네. 또한 대표소마다 심리 상담사들이 찾아가서 심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심리 상담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재난을 겪으면은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힘든 깊은 상처가 그렇죠. 남아요. 그럼요.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 현장에서도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했습니다. 예. 적십자사는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300여 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병원과 연결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네.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에 산불 피해를 받으신 분이 이번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돕기 위한 국민의 성금이 우리 대한적십자사에만 약 500억 원이 모여 있어요. 네. 이 성금을 여러분 이재분들을 위해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네. 아유, 정말 귀한 일을 하시네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네, 계신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도움을 받다가 이제 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 세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저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겪어봤어요. 네. 그때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죠. 전쟁 직후 우리나라 예산이 절반이 해외 원조로 져졌고 적십자사도 미국, 영국 등의 나라에서 물품을 지원받아서 전재민들을 도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에 우리는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꿔졌어요. 예. 참 정말로 좋게 바꿔졌죠. 우리 대한적십자사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베트남 등 33개국에 600억 원이 넘는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을 해오고 있어요. 네. 덕분에 아까 우리 김준호 선생님께서 세계 191개국 회원국이 있습니다. 네. 그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최상위급 기여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회장님께서도 해외 구호 활동하실 때 직접 가시는 물론 가죠. 작년 5월에는 지금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직접 키예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총알이 막 날라왔어요. 네, 그런데도 갔습니다. 거리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무덤을 볼 수 있었고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도 셀 수가 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많은 구급차가 파손되어 부상자나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구급차 40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접전 지역에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예. 나중에 우크라이나 구급대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보낸 구급차들이 다른 차들이 못 가는 지역까지도 거뜬히 올라가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그 외에도 긴급 구호 식량과 생활비품 그리고 피난민들을 위한 인도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분유, 월동용품, 생기비, 의료비 지원까지 세세히 하고 또 최근에는 의료 지뢰 제거까지도 했어요. 지뢰.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일상을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재작년에 2월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의 큰 지진이 맞아요, 발생했어요. 맞아요. 예. 엄청 크죠. 네. 당시 지진으로 18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네. 무려 79만 채의 집과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네. 제가 방문한 카라만 마라시 지역은 가장 큰 지진이 진앙제가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도시는 온통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사뭇 터전 이런 분들은 추운 겨울에 텐트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긴급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튀르키예는 옛날에 터키입니다. 네네. 터키는 한국 정전 당시 우리에게 4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많은 성금을 보내줬습니다. 총 403억이라는 기록적인 성금을 보내줘서 그 성금으로 긴급 구호 물품과 식사 지원은 물론이고 우정어 마을이라는 이름의 임시주택 단지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우정의 마을이 뭐예요? 지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정어 마을인데 네.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네. 생활필품을 갖춰진 컨테이너 임시주택 컨테이너가 좀 큽니다. 네. 전체를 지은 건데요. 아. 거기에다가 학교, 놀이터, 보건소 같은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진짜 마을이다. 주택이 완공되던 날 한 할머니가 울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잠자리가 생길 줄 몰랐다며 손자와 함께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한데요. 네. 아마 먼 훗날까지 그 장면은 제 가슴에 꼭 기억될 것입니다. 네, 아유 큰일 하셨네요. 뭐 구호의 손길이 어디 해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2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크게 결연 지원과 긴급 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연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전담하는 봉사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물품도 드리고 말벌도 데워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약 2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긴급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료, 주거, 생계 등을 맞춤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치매 환자가 많잖아요. 네. 치매 예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요. 전국의 12만 봉사원들이 치매 관련 교육을 다 이수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치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종 걱정이 있는 어르신들은 손목에 차는 치매 감지기를 지원해주고 있고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인천 적십자병원 연계해서
치매 진단 검사, 노인대학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 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작년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 같이 학교라는 학교를 연결해서 그분들을 졸업을 시켰어요. 다 학사모를 쓰고 똑같이 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지원도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누구나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세입자는 물론이고 노숙인들, 건강보험 미가입자들, 외국인 근로자, 고려인처럼 제도 바깥에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옵니다. 또 한국말이 서툴러서 병원에 진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저도 의사이니까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서울, 인천, 통영에서 운영 중이고 올 상반기에는 상주에 문을 열 것이고 네. 전국의 7개 적시병원에 다 할 것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또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신다고 하니까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회장님.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그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재난이든 전쟁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고 마음이 다치면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십자가 꿈꾸는 인도주의입니다. 예. 재난이나 전쟁 등의 고난이 닥치면 당연히 여겼던 보통의 하루가 아주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 일생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적십자사는 지난 120년 동안 하던 것이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왔습니다. 네. 적십자 하면 헌혈만 생각을 했는데 네.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죠. 예, 후원금을.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재난구호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모두가 국민께서 보내주신 회비나 기부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네.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적십자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어요. 네. 요즘은 휴대폰 문자 기부,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것저것 다 어려우신 분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가까운 적십자사 가시면 되고 봉사관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직접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부금은 가장 투명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국민의 보통의 하루가 있기까지 또 대한적십자사가 물밑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회장님 어쩜 이렇게 방송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그래요. 막힘없이 술술. 오. 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여기 나오신 이유가 좀 적십자사 후원금을 좀 많이 걷었으면 예, 하는 마음이 고맙습니다. 있으신 거죠? 많은 원을 또 기대하면서요. 저도 방송 끝나고 직접 예.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